추가입니다. 5일이 추가되는 게 대체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감치 재판 중 해보자는 거냐? 막말. 5일 추가 선고받은 김용현 변호인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 바로 여기 사진이 나와 있죠.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 감치 재판이 한 번 더 열렸고 지난번 15일을 받았는데 이번에 5일 추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이 15일 감치 결정 자체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방청석에서 변호인들이 막 얘기하면서 소란을 피워서 15일 감치 명령이 내려졌었는데 그 감치 재판 중에 또 법정 모독이 있었다라고 해서 어제 감치 재판이 또 열리고 5일이 추가됐다라는 건데 관련 영상 같이 좀 보고 오실까요?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왜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바로 안 나가시면 감시합니다. 자, 감시합니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 이놈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법정 모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시 재판이 진행이 안 됩니다. 김용현 장관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주장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용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감시 재판, 불법적인 감시 재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해보자는 것이냐는 절차적인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언급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욕설이나 모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위신이 행해졌다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후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것은 사실 공수처에 고발을 하겠다. 저희에게 보장된 권리이고. 네, 결론은 추가로 5일 더 감치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거죠. 기존 15일에 5일 추가됐으니까 이제 20일 감치를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여기서 보면 사실 최천일 교수님, 지난번 감시 재판 때는 이하상 변호사랑 이 권우현 변호사가 같이 이 15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권 변호사만 이 감시 재판 중에 비공개로 있었던 얘기에 권 변호사만 따로 떼갖고는 사실 재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작 권 변호사는 안 나왔어요, 어제 감시 재판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유튜브에서 한 얘기들 같은 것들이 같이 감안된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유튜브에서 한 말이 나왔잖아요. 이하상 변호사도 그렇고 권우현 변호사도 그렇고. 저 사람들이 지금 아까 이진관 판사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다 하잖아요. 공수처에서 봅시다. 그리고 뭐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거는 네. 변호사가 그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재판 중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권우현 변호사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니까 이제 감치 5일 더 선고한 거예요. 처음에 감치는 또 그것도 실행도 안 됐어요. 인적사항 기록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듣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석방됐죠. 예. 그것도 참 이상해요. 어떻게 감치 명령을 내렸는데 판사가 선언을 했는데 선고를 했는데 인적사항을 모르죠. 그게 절차가 그런 게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있으니까 한다 하더라도 그건 적극적으로 물어봐줘. 인적사항을 줬어야죠. 인적사항을 얘기 안 했다고. 그러니까 최창렬 주민등록번호 얘기 안 하고 이름 얘기 안 했다고 해서 당신 석방형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은 이상해 돌아가는 게 다 법률에 따라서 하긴 하는 건데 뭔가 이상하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재판도 너무 길어요. 아까 재판 서초동이 바쁘다고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재판도 너무 많은데 벌써 1년 넘었어요 지금. 12월 3일 날 개정 1년 넘었는데 여전히 지금 특검에서 밝혀진 게 물론 많이 있어요. 그나마 특검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게 너무 많다. 저런 것도 판사가 감치를 했는데 처음에 실행 안 되고 다시 추가 5일 더 선고했는데 변호사들이 이제 재판정을 알기를 그렇게 무슨 권위 있게 안 보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지경 부장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의 용어에 의하면 만담 재판, 뭐 침대 축구 재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재판부가 저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가 상당히 돋보여요. 차라리 내란 특검에 그 특검 판사 그 이제 재판에 말이죠. 근데
너무 지금 재판부가 권위를 상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런 변호사도 저렇게 함부로 재판정에 대해서, 재판부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가 않고 상상이 안 가는 얘기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 변호인단의 지금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한 거다. 앞으로 이제 공수처로 이제 넘어갈 거니까 그걸 얘기를 한 거고 우리의 권리 권한인 거다. 권리 권한인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해보자는 것이냐. 향후 절차가 그러니까 향후 절차를 내가 진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건데 이게 왜 재판장 모욕인 거고 법정에서 소란이고 모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윤영걸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변호사들이 좀 심한 점이 있죠. 지난달 11월 19일 날 한덕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피고인 변호인도 아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데 네. 그 옆에 증인 옆에 서서 변호하겠다는 그건데 그걸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소란을 피우고 해서 감치 명령을 받았으면은 일단은 좀 수긍을 해야 되는데 또 유튜브 나와가지고 거의 뭐 욕설까지 하다시피 심한 말을 하니까 저렇게 또 추가 감치 명령이 나온 건데 저게 이제 법정을 어떻게 보면 질서 유지를 해서 재판장이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변호인은 그 공공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 어느 정도까지 발행할 수 있느냐 그 기준점이 좀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판사별로 좀 달라요. 내란 재판 하는데 지기현 판사는 굉장히 이 얘기를 잘 들어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국 노래자랑 송해같이 이렇게 사회 보는 그런 정도가 있어요. 아까 좀 침대 축구라고 그랬는데 저는 침대 축구라는 말은 찬성하지 않아요. 내란이라는 이 복잡한 재판에 이제 겨우 1년도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면은 판결이 나와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4년, 5년 걸려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굉장히 저는 빨리 된 거다. 그래서 지기현 판사는 얘기를 들어주는 거 호흡을 맞춰가면 전국 노래자랑 스타일이라면은 지금 이진관 판사는 옛날에 사랑이 뭐길래 이순재 씨가 나온 대발이 아빠 이런 정도로 굉장히 카리스마 강하게 재판정을 끌고 가는 리더십이죠. 그래서 네. 재판을 진행하는 유형이 좀 다른 건데 그런 점을 좀 변호사들도 인정하고 정 마음에 안 들으면은 기피 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튜브 방송 와서 욕하고 조롱하고 저런 태도는 누구한테도 오히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도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내란 재판이에요. 대장동 재판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에 45년 전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후퇴시킨 재판이라고요. 이거를 너무 지금 이 재판사람 분은 일상적인 형사사건의 태도로 대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아주 전 부정적이다. 그 재판 태도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안의 중대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반 재판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이셨어요. 근데 일단 15일에 이 5일 추가해서 지금 20일 감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근데 어제 이 감치 결정에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항고 집행정지 접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꺾이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진석 부장판사는 어떻게 변호인의 지위에서 한 말이 법정 소란이 될 수 있는지 아마 설명을 못할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항고 집행정지 이거 접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그럼 이 항고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받기까지 이 감치 결정은 딜레이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감치 결정 자체가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집행이 불가능한 지금 현실적인 그런 이제 장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도관 측에서도 그때 당시에 이제 구치소에 왔었을 때 이게 인적 사항 자체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못 받는다라고 이제 했었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집행을 정지를 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경로로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집행하겠습니다라고 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이게 감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껏 이렇게까지 문제된 적이 없다 보니까 아하. 미비점이 되게 많습니다. 많아서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그때도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감치는 지금 거의 현행범에 준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체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인적사항까지 전부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이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토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항고 재판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봤을 때도 이제 계속해서 조금 집행이 지금 정지가 된 상태가 유지가 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뭐 이론적으로만 따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집행을 정지 신청, 이 항고를 한다 하더라도 집행 정지의 효력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넣으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뭐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뭐 집행정지 신청은 뭐 이론적으로는 해놓긴 하지만 항고 재판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결정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 감치가 지금 이행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좀 별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러면 감치 결정이 내려지면 이건 기한이 없습니까? 이 얼마 안에는 이걸 꼭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고 선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예,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예 이제 집행을 못 하게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 아마 가능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집행의 주체가 교도관도 있지만 경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경찰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좀 집행을 하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이렇게 이제 미비된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입법적으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감치 자체가 이 정도로 사회적 이슈 논란이 된 적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치를 집행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시한이 3개월이라고 하니까 3개월 안에는 가부간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